안녕하십니까. 수도권 주요 대학의 2024 대입전형 시행계획 분석 파트를 맡은 달성고 진로진학부장 강문철입니다. 오늘 선생님은 수도권 대학의 대입전형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 대학의 2024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전체적인 특징을 다루고요. 두 번째는 그 중에 이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몇몇 대학들이 있습니다. 주요 몇몇 대학의 구체적인 대입 전형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수도권 대학의 전체적인 2024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말에 앞에 설명을 들은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2024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내년 입시에서 대학들이 지금 2학년 학생들을 어떻게 뽑을지 발표한 건데요. 여러분도 뉴스를 많이 봤겠지만 사실 여기 보는 것처럼 수도권 대학의 정시 모집 비율이 높다라는 것에 대부분 뉴스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보통 뉴스라고 하는 게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건 맞는데 가끔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 부분만 확대해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자료 보면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봤던 화면하고 동일한 화면입니다. 이번에는 이걸 좀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앞 타임 강의 때 수시 모집이 전국적으로는 79%, 정시 모집이 21% 이렇게 모집한다. 이렇게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 대학이랑 비수도권 대학으로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을 지역별로 비교해서 보면 지역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수도권 대학은 정시 모집, 그 중에서도 수능 위주 전형의 비중이 35%가 넘습니다. 제일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기자들이나 언론사에서 수도권 대학은 정시 위주로 선발한다. 정시 모집이 아주 많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수도권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으로 합격하는 학생들 조사를 해보면 고3 재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즉 수도권 대학에 수능을 잘 쳐서 진학하기는 생각보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정시 모집 다음으로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는 전형이 어떤 전형이죠? 네,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약 29% 정도 선발하는데요. 꽤 많이 선발합니다. 게다가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수능 위주 전형과는 다르게 재학생들이 아주 높은 비율로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20%가 넘게 학생부 교과 전형의 형태로도 학생들을 선발을 해요.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래도록 수능 준비를 해왔고 모의고사 점수가 교과 성적보다 월등히 잘 나오는 경우에는 정시까지 좀 길게 보고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충실한 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을 노려보는 게 사실 훨씬 더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뉴스가 특정 부분만 확대해서 보도하는 부분도 있다 그랬잖아요. 정시 비중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보게 되면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교과 전형 상당히 많이 선발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야 된다. 이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의 모집 전형을 유형별로 분류하자면 여기 화면과 같이 4개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실기 전형,
수능 위주 전형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여기 있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겁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정부가 발표한 대입 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 지역균형 선발을 10%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고등학교에서 지원할 때는 학교장 추천 형태로 지원하고요. 대학에서는 주로 교과 전형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학교장 추천 형태로 지원한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학교에 따라 조금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고3이 됐을 때 학교의 룰,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고 싶은 대학에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서를 쓸 수 있는, 그걸 우리가 학교장 추천 형태로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대학마다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100%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지, 아니면 교과 외에 다른 면접이나 서류평가를 같이 하는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유무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아요. 거의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도권 대학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통해서 내가 진학을 하고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도 같이 병행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고 할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지원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령 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게 좀 자신 있다, 내가 모의고사 쳐보니까 꽤 잘 나온다,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을 위주로 플랜을 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면접이나 서류 쪽에 좀 다른 친구들보다 강점이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교과와 함께 다른 요소를 같이 보는 그런 전형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여러 대학 중에 서울대만 별표돼 있고 이거 보라색 돼 있는 건 서울대가 뭐 제일 좋은 대학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서울대의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사실 교과 전형의 형태로 선발하는 게 아니라 종합 전형의 형태로 선발하거든요. 다른 대학들은 다 교과 전형의 형태로 선발하는데 얘만 좀 독특하게 종합 전형의 형태로 선발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따로 표시를 한 겁니다. 요건 수도권 주요 대학의 지역균형 선발 중에서 앞에 봤던 거 중에 100%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대학만을 정리한 표입니다. 나는 다른 요소 빼고 교과 전형이니까 이게 교과 성적만으로 나는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찾겠어 라고 한다면 주요한 대학 중에 이건 5개 정도 대학을 꼽을 수 있다는 얘기죠. 표 잠깐 설명할게요. 표에서 뭐 대학이나 전형명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것 같고요. 유형은 이 전형의 유형, 교과 전형인지 종합 전형인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모집은 뭐냐면 요 해당 대학에서 해당 전형의 전체 모집 인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원은 학교에서 추천 가능한 최대 인원을 의미하는 거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말 그대로 합격하기 위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의미합니다. 여기 자격이 있는데요. 자격이 뭐냐면 지원 자격을 의미하는데 재는 재학생만 가능한 경우, 플러스 졸 돼 있는 경우에는 졸업생도 가능한 경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여기에 있는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홍익대, 한양대 이런 대학들이 교과 100%로 선발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서울시립대가 삼합 7로
가장 최저학력 기준이 높습니다. 한국 외대는 캠퍼스에 따라 최저학력 기준이 좀 다른데요.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2024 대입에서 새롭게 최저학력 기준이 도입된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교과 플러스 알파의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그런 대학들입니다.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런 대학들이 이 그룹에 속하고요. 이 중에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종합 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시는 대로 경희대랑 고려대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교과 평가에 서류 평가가 같이 더해져서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강점이 있으면 좀 유리할 수 있겠죠. 서강대랑 중앙대는 출결을 같이 보는데 출결은 사실 큰 변별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볼 때 결국에 이제 교과 성적이 매우 중요한 대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강대가 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특이하거든요.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보면 다 여러 영역의 등급의 합을 가지고 최저학력 기준을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서강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개 영역 각각 3등급을 받는 형태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따지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최저학력 기준도 사실 조금 특이하긴 한데 요거는 뒤에 성균관대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랑 서강대를 제외하면 3합7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가지고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의 대학들은 중앙대를 제외한 다른 5개 대학들이 전부 다 재학생만 지원 가능하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교과 플러스 알파의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그런 대학교들입니다. 건국대, 동국대, 연세대, 이화여대가 이 그룹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건국대하고 동국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류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앞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부의 기록이 좀 괜찮으면 이 대학에 지원하는 것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연세대랑 이화여대는 면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대학이 전부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들보다는 전반적으로 입시 결과가 좀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수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도 지역균형 선발 전형처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각각 면접 유무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유무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이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붙여놓은 대학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보다는 없는 대학이 훨씬 더 많다.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 서울대 지역균형의 보라색의 별표 쳐놓은 건 얘가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라 지역균형 선발처럼 학교장 추천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달리 표시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수도권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만 따로 정리한 겁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 연세대의 활동우 수형과 국제형, 고려대의 학업우 수형, 이화여대의 미래인재 전형, 홍익대의 학교생활 우수 전형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 대학들은 학교생활 기록부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가능하다면 내가 좀 공격적으로 이 대학 위주로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것도 꽤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학 중에 연세대랑 고려대는 면접이 있는데요. 이게 재지문 면접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따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철저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신에 면접이 있는 대학들을 볼 텐데요. 정말 많죠. 수도권 주요 대학 중에는 이처럼 최저가 없는 대신에 면접을 통해서 학생의 역량을 판단하려는 대학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학들은 전부 다 단계별로 학생을 선발하거든요. 단계별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1단계에서는 서류, 즉 학교생활 기록부로 일정 배수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 선발한 학생들 중에 2단계 평가에서 면접을 통해서 변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렇게 체크한 학교들은 면접 비중이 30%고요. 선생님이 면접 40%인 대학 서울시립대랑 숙명여대는 보라색으로 면접 비율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랑 고려대 그리고 한국외대의 경우에는 면접 비중이 무려 50%다. 그러니까 면접의 준비를 굉장히 잘할 필요가 있다. 요거를 우리가 이 전형 방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면접은 서류 확인 면접이라고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해서 활동 내용과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질문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서울대는 구술 면접이 되고요. 고려대는 재시문 면접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참고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 서류로만 선발하는 대학을 알아보겠습니다.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가 이 대학에 속하는데요. 이 대학들 지원할 때는 서류 평가로만 선발을 진행하는 만큼 학교 생활 기록부가 잘 준비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전형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모든 대학을 다 다루지는 않고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주요 대학 위주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서울대학교입니다. 저도 다시 태어나면 가고 싶습니다. 보시면 수시 모집,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여기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인원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654명 모집했는데 올해 565명 모집하고요. 이게 2024년에는 476명 모집합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다라는 거고요. 기존하고는 다르게 올해부터는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3배수 학생을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서류 70에 면접 30 단계별 전형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땠냐면 원서 내면 다 면접 보러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 3개 각각 333 이렇게 돼 있었는데 3합7 형태로 바뀌었고요. 요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되게 여러분들 중에는 좋아하실 학생이 있는데 이게 2024 대입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 할 때 과탐2 필수가 폐지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 학생의 경우에 이제 특히 의학 계열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과탐2를 선택하기가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서울대 이제 지역 균형에서 요걸 폐지했기 때문에 이제 서울대에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수시 일반 전형은 늘 비슷하게 똑같이 뽑습니다. 1단계 서류 100%로 뽑고요. 2단계에서 서류 50에 면접 및 구술고사 50% 이렇게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점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정시에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이 있는데 지역균형 전형은 학교당 2명 이내에 추천받아서 지원할 수 있고요. 수능 60에 교과 평가 40이 들어간다. 반영된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평상시에 정시만 올인해서 내가 서울대 가겠다.
이렇게 이제 플랜을 짜는 학생들 앞으로는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평상시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왜? 교과 평가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참고로 하시고요. 정시 일반 전형에서도 교과 평가가 20 들어간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로 갑시다. 먼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인 추천형 먼저 볼게요.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추천 인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추천 가능 인원이 원래 졸업 예정자 5% 이내에 추천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최대 10명 2024 대입에서는 최대 10명 추천 가능한 걸로 바뀌었고요. 모집 인원이 살짝 줄었습니다. 원래 523명 모집하다가 472명 모집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또 뭐가 바뀌었냐면 원래 재신문 면접의 비중이 40%였는데 30%로 살짝 줄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과 성적의 중요성이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천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수능에 약한 학생들 좋죠, 그죠? 대신 재신문 면접 준비를 제대로 잘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을 잘 보시면 일반 선택 과목의 비중이 50%거든요. 대부분의 일반 선택 과목이 2학년에 많이 개설되잖아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을 가장 많이 수강하게 되는데 그러면 2학년 성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그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활동 수형으로 얘기가 되고요. 1단계별로 뽑습니다. 서류 100으로 1단계 뽑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60에 재신문 면접 40% 이렇게 뽑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요. 인문은 2합 4에 영어 3등급, 자연은 2합 5에 영어 3등급 이렇게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기회균형 전형이나 논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은 표를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로 갈게요. 고려대학교의 학교장 추천 전형에 변화가 좀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졸업생도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재학생들만 지원 가능한 형태로 바뀌었고요. 이게 좀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인데, 원래 진로교과 성적 반영할 때 막 복잡한 식을 통해서 반영됐는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가 바뀌었냐면, 진로 과목 성취도 A를 받으면, 이제 1등급으로 간주해서 평가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내가 고려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진로 과목 성취도 A 받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말은 항상 간단합니다. 전형은 교과 80에 서류 20 이렇게 평가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완화됐어요. 원래 이제 고려대학교의 이 학교 추천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맞추게 되면 합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전형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대학교 측에서 조금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3합 7로 최저학력 기준이 과거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낮아졌다.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를 지원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한다면 수능 공부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업부 수형과 계열적 합형이 있는데요. 각각 이제 학업부 수형은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요. 재신문 면접의 비중이 30%입니다. 계열적 합형은 재신문 면접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50%고요. 대신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여담으로 학업부 수형은 일반고 학생들의 지원 및 합격 비율이 높고요. 계열적 합형은 특목고나 자사고 전국 단위의 자사고 학생들의 지원 및 합격 비율이 높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정시 전형에도 서울대학교처럼 수능 교과 우수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도 서울대처럼 수능에 올인해서는 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평상시 학교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강대학교는 심플합니다. 일단 지역균형 선발 전형 이름이 원래 고교장 추천 전형이었는데요. 지역균형 전형으로 이름이 바뀌고요. 졸업 예정자 원래 10명 이내 추천 가능했는데 20명으로 지원 가능 인원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완화됐어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3개 영역 각 333 이렇게 받으면 된다.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 100% 전형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졸업 예정자 10% 추천하는 걸로 학교장 추천 전형에 추천 가능 인원이 확대되었고요. 이게 되게 특이한데 성균관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대학은 이제 탐구 영역의 과목을 한 과목만 반영하거나 아니면 탐구 영역 2과목의 평균 혹은 뭐 절사 이런 형태로 반영하는데 얘네들은 탐구 영역을 각각 이렇게 하나의 영역으로 독립해서 반영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국수형 탐탐 이렇게 5개 중에 뭐 3합 7, 3합 6 이런 형태의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다.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평가 방식이 공통교과랑 일반 선택교과는 정량평가로 80% 평가하고요. 진로선택교과랑 전문교과는 정성평가로 20% 이렇게 평가한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에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은 계열 학과 이렇게 따로 모집하는데요. 둘 다 서류 100 전형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과학창의인재 전형이라는 게 신설됐는데요. 전자, 공학, 소프트,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전공예약 이렇게 굉장히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학과들 위주로 따로 이렇게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것도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논술 전형과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은 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 선생님 사랑합니다. 왜? 간단하거든요. 한양대학교에 지역균형 발전 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데요. 졸업 예정자 11% 이내 지원 가능하고요. 교과 100%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아주 간단한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도 서류 100%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이렇게 선발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논술 전형과 정시 전형의 특징도 밑에 표의 내용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대학교 빨리빨리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올해 2023 대입 전형부터 완화돼서 여러분까지 적용이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의 자격이 재수생까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20명 이내에 추천 가능하다는 점, 이것도 주요 변경사항이고 2024 대입까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형의 명칭이 좀 바뀌어요. 원래 중앙대학교를 대표하는 전형이 종합전형이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이었는데요. CAU 중앙 유니버시티 뭐 이런 거겠죠? 네. CAU 융합형 인재 전형과 CAU 탐구형 인재 전형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데 내용은 바뀌지 않으니까 네, 헷갈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2 대입에서는 네오르네상스 전형, 즉 학생부 종합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게 2023 대입 이후부터는 폐지되고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명칭이 고교연계 전형에서 지역균형 전형으로 2023 대입부터 바뀌어서 2024 대입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추천 인원이 재학 인원의 5%로 좀 확대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학종 공통평가 요소라고 있습니다. 요런 5개 대학이 공동연구에서 기존에 있던 4가지 평가 영역에서 3가지 평가 영역으로 바뀌어서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외국어대학교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023 대입부터 2024 대입까지 매년 10%씩 면접의 비중이 증가해서 2024 대입에서는 무려 면접 비중이 50%나 된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요. 지역균형 발전 전형의 추천 인원이 확대됐다. 고교당 8명으로 확대됐고요. 이 서울시립대가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좀 자신 있다. 그러면 교과 성적이 살짝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원해볼 수 있는,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대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게 2023 대입에서는 고교당 8명이 됐다가 2024 대입에서는 고교당 10명으로 다시 더 확대된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거를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수시 모집에 자연 계열의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23 대입부터 그렇고요. 2합 5 이내로 완화되었다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밑에 있는 내용들 쭉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하나 얘기를 몇 개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정시 위주로만 자꾸 준비를 하려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꼭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작년에 2022 대입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의 수도권 주요 대학의 그 수시 전형별 지원 양상 변화를 보면요, 수도권 대학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조금 늘었는데, 대부분 어디서 많이 늘었냐면 교과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무려 4만 명 가까이 늘었어요. 물론 이제 교과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3,985명에서 5,680명으로 한 2,000명 가량 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지원 인원이 여기에 많이 몰려있죠. 상대적으로 종합전형의 지원 인원은 감소했거든요. 선생님은 종합전형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감소한 만큼 오히려 이제 종합전형을 내실 있게 충실하게 준비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열심히 해서 수도권 대학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울러 아까 앞에서 잠깐 5개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가 4개에서 3개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4개 영역에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은 거의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전공 적합성은 진로 역량으로 이름이 살짝 바뀌었어요. 발전 가능성과 인성 부분은 공동체 역량으로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뽑는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대학에서는 어떤 걸 가장 중요시하게 보느냐 하면, 이게 이제 수도권 주요 대학과 경북대학교까지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들인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각 대학에서 가장 많이 보는 평가 요소거든요. 딱 보면 알겠지만 주로 많이 보는 게 학업 역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학업 역량이 잘 드러나도록 깊이 있게 탐구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그게 학교생활기록부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